여러분, 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사구체 질환인데요. 조금 생소한 병명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사구체란 무엇인지, 증상과 치료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궁금증 풀어주시기 위해서 명지병원 신장내과 최혜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이 사구체 질환 이름이 굉장히 생소한데요. 어떤 네. 걸 말하는 거죠? 예, 그 사구체 질환은 어떤 특정한 단일 질환을 지칭하기보다는 신장에 있는 사구체라는 부위의 손상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그런 모든 질환들을 통칭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구체 질환이 사구체 손상으로 유발되는 질환을 총칭하는 거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구체라는 게 도대체 뭐죠? 네, 잘 아시다시피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걸러주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네. 이 사구체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어떤 거름망, 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신장의 핵심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실제 콩팥 한 개에는 사구체가 약 100만 개, 사구체라는 구조가 약 100만 개 정도 있고요. 네. 사구체의 생긴 모양은 작은 혈관들, 그 모세혈관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엉켜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의 사는 실사자, 구는 공구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그 작은 모세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진 실타래라서 사구체라고 부르고요. 네.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이 이 사구체를 통과해서 지나가는 동안 이 사구체에서 여과작용이 일어나서 네. 나쁜 물질들, 즉 수분, 노폐물과 수분들이 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저 사구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 사구체 질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사구체 손상이 일어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유발되는 모든 질환들을 사구체 질환이라고 통칭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어떤 염증, 사구체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환들을, 즉 염증성 사구체 질환을 특히 사구체 신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일반적으로는 사구체 질환하고 사구체 신염을 혼용해서 많이 쓰이고요. 또 보통 저희가 사구체 질환이라고 말을 할 때는 사구체 신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소변 검사에서 이 혈류나 단백뇨 같은 이상을 보이면 신장 사구체 질환을 의심해야 한다는 말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이 혈액이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동안 수분과 노폐물들이 이제 여과되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요. 그때도 뭐 적혈구나 백혈구와 같은 세포 성분들, 또 단백질과 같이 분자 물질이 큰 그런 단백질 같은 물질은 여과되지 않고 혈관 내에, 즉 우리 혈액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구체라는 거름망에 손상이 생기면 빠져나가지 않아야 할 뭐 적혈구나 단백질이 여과되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네. 나가서 결국 나가게 되는 거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가 빠져나가면 혈뇨, 단백뇨가 빠져나가면 비정상적으로 어느 이상이 빠져나가면 단백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개 네. 사구체 신염 환자는 이런 혈뇨, 단백뇨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사구체 질환 중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이 발생하는 질환을 사구체 신염이라고 하고 또 이게 혼용한다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는 좀 더 쉬운 질환명인 사구체 신염을 기준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말씀 듣다 보니까요, 이 사구체 신염 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은 이런 원인이나 발병 기전은 아직 확립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렇지만 대개는 면역학적 기전이 이런 사구체 신염의 주된 원인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면역학적 기전 이외에도 면역학적 기전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이외에도 뭐 감염이나 또 유전 질환, 또 뭐 대사 이상, 또 혈역학적 이상 등의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2차적으로 사구체 신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구체 신염 환자들은 이 단백뇨와 혈뇨가 나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 외 발견할 수 있는 증상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사구체 신염의 증상은 개개의 질환들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단백뇨, 혈뇨, 뭐 부종,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네. 혈뇨는 일단 크게 유관적 혈뇨와 미세혈뇨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미세혈뇨는 유관적으로 인지되지 않을 만큼 작은 양의 혈이 섞여 있고 검사로만 알 수 있는 걸 미세혈뇨라고 하고요. 유관적인 혈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붉은색 또는 콜라색 등의 소변으로 보이게 됩니다. 단백뇨 같은 경우에는 단백뇨가 많이 나오면 이제 환자분들이 뭐 소변이 뿌옇고 탁하다, 네. 또 거품이 많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표현을 하시고요. 네. 또 부종은 흔히 이제 어떤 양상이냐면 되게 단기간에 이제 많은 체중 증가를 보통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네. 정강이를 손으로 눌러보면 움푹 푹 들어가는 그런 소변이 특징적인 어떤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사구체 질환이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사구체 질환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구체 질환은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도 흔히들 이제 가장 많이 저희가 생각하기 쉽게 분류를 하는 거는 임상적인 양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급성 신염 증후군, 또 두 번째는 급속 진행성 사구체 신염, 세 번째는 신증후군, 네 번째는 무증상 요검사 이상, 다섯 번째는 만성 사구체 신염. 보통 그냥 이렇게들 흔히 분류를 하곤 합니다. 네. 급성 신염 증후군, 급속 진행형 사구체 신염, 그리고 신증후군, 그다음에 무증상성 요 이상, 그리고 만성 사구체 신염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된다고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증상과 특징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먼저 급성 신염 증후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네, 말 그대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데요. 뭐 혈뇨, 단백뇨, 또 소변량 감소, 또 그러면서 부종, 뭐 고혈압 등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환자는 흔히 뭐 갑자기 콜라색 소변이 나오면서 몸이 부어요, 뭐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급성 신염 증후군을 유발하는 이제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제 감염 후 사구체 신염, 좀 말이 긴데요. 이게 대표적인 질환이고 그 이외에도 뭐 혈관염 등의 어떤 전신 질환에 의해서도 2차적으로 병발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금방 언급했던 감염성 사구체 신염이 대표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제 보통 소아분들 중에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목감기 후에 이제 수일 후에 갑자기 콜라색 소변이 나오고 이렇게 몸이 붓고 이렇게 오시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자연 회복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급속 진행형 사구체 신염인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급성 신염 증후군하고 임상 증상은 양상은 비슷한데요. 훨씬 네. 더 심한 신장 기능 소실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되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에 네. 보통 수주 내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을 해서 투석을 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임상 의사로서는 임상 현장에서 가장 긴장하는 질환이기도 하고요. 이제 조직 검사를 해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군에 속하는 경우에는 초승달 모양의 반월체라는 그런 구조물들이 있어서 네. 반월형 사구체 신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급속 진행형 사구체 신염은 이 말기 신부전이 될 수 있다고도 하니까요. 좀 무섭네요. 자, 다음은 신증후군인데 이름만 들어서는 짐작이 안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환자들은 흔히 갑자기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면서 몸이 부어요라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진단을 하려면 진단 기준에는 4가지가 필요하고요. 이제 다량의 단백뇨, 하루에 3g, 3,000mg 이상의 다량의 단백뇨,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혈액 내에는 단백량 저단백, 저알부민 혈증,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종, 그다음에 저알부민 혈증으로 인한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보통 신증후군이라고 일컫습니다. 네. 아마 뭐 방송을 보시는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진단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신증후군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1차성 사구체 신염 3인방이 있습니다. 미세변화 신증, 또 막성 신증, 또 초점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무증상성 요 이상인데요. 말 그대로 이 증상이 없는 걸 말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이 소변 검사에서만 혈뇨나 단백뇨 같은 이상을 보이는 경우고요. 대개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증상 혈뇨를 보이는 질환은 그런 사구체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게 IgA 신증이고요. 혈뇨를 주소로 신장내과 진료를 보셨다면 아마 IgA 신증이라는 말은 한 번 정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주의해야 할 것은 혈뇨가 나온다고 모두 사구체 질환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저희가 보통 혈뇨가 있어도 이제 사구체성 혈뇨, 비사구체성 혈뇨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비사구체성 혈뇨, 즉 사구체 질환이 아닌 경우라도 혈뇨는 보일 수가 있고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들이 뭐 요로 결석, 뭐 요로 감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로계 악성 종양 같은 건 저희가 항상 배제해줘야 되는 그 혈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네. 또 그 아까 단백뇨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가 단백뇨를 주소로 병원에 왔다고 해서 다 사구체 질환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사실 고열이나 뭐 심한 운동 후에는 콩팥에 아무 병이 없는 분들도 일시적으로는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백뇨를 주소로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이제 일단 이것이 정말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지속적인 단백뇨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단백뇨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만성 사구체 신염인데요. 만성 이런 말만 들어도 심각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수년 이상 소변으로 단백뇨 혈류가 계속 나오면서 점차적으로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거고 또 때때로는 투석을 요하는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사구체 신염이든지 그 치유되지 않고 계속 진행하면 만성 사구체 신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빨리 치료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빨리 발견을 해야겠죠. 우선 주요 증상이 단백뇨와 혈뇨니까 소변 검사만으로도 간단하게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진단이 정말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 예, 보통은 뭐 환자분의 증상, 뭐 병력, 또 저희가 진찰해보고 또 소변 검사,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네. 그렇게 해서 대략 앞에서 그 소개해드렸던 5가지 카테고리들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지를 일단 먼저 판단을 하고요. 네. 결국은 그 중에서도 실제 그 원인이 되는 사구체 신염이 뭔지를 확진하기 위해서는 대개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5가지 카테고리를 유발하는 사구체 질환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네. 또 사구체 질환 하나가 여러 가지 양상을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우리나라 사구체 질환 중에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는 IgA 신증 같은 경우에는 네. 앞서 말씀드린 5가지를 다 보일 수 있습니다. 뭐 무증상 요이상부터 급성 신염 증후군, 뭐 만성 사구체 신염.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말씀해주신 이 진단 과정을 거쳐서 질환이 확진되면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네, 치료도 사실 아직 확립되지 않은 게 많긴 한데요. 대개는 면역 억제제 치료가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사구체 질환이 뭐냐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 종류, 또 뭐 치료 그 투여 방법, 기간 등이 결정되게 되고요. 면역 억제제 치료 이외에도 사구체 질환에 이제 2차적으로,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 뭐 부종 조절, 혈압 조절, 또 그 혈전 예방 치료, 뭐 고지혈증 치료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이렇게 위험한 질환인 사구체 신염, 더 나아가서 이 질환을 방치할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네, 많은 경우에 사구체 신염 초기에는 그 단백뇨, 혈뇨가 나오더라도 이제 사구체 여과율,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 문제는 오래 지속이 되면 치료하지 않고 오래 놔두면 신장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결국은
이제 말기 신부 전에도 일부는 이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투석을 요하는 말기 신부전 환자들의 가장 흔한 원인인 세 가지 삼총사는 당뇨와 고혈압과 만성 사구체 신염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질병이든 걸리지 않는다면 더 좋겠죠. 사구체 신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글쎄 제 생각에는 특정한 사구체 질환 예방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건강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면 간접적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신장 사구체 질환도 예방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싱겁게 드시고 체중 조절을 하셔서 혈압을 잘 조절되면 혈압으로 인해 2차적으로 생기는 사구체 예방 발생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사구체 질환을 걱정하시거나 관련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사구체 신염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개념은 꼭 완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서 혈압 조절, 단백뇨 억제 등의 관리를 잘 받으신다면 그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걸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확률을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보다는 예후가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장기적인 치료가 요하게 되는데요. 의심이 되면 무조건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고 신뢰하시고 진료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떤 질병이든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요. 조기 검진으로 꼭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청자 퀴즈 정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두 다 쉽게 맞추셨죠? 네, 2번 사구체 질환입니다.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내일은 CNM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드리는 제작 스토리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색에 대한 철학 오방색 그 마지막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